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청사를 만들 때 함께 고민해 볼 만한 힌트를 주는 외국의 국내의 몇 개의 그 청사의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가야의 고령군에 있는 대가야 문화누리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대부분의 그 공공건축물들을 하나의 기능들을 담는 건물들을 되게 만드는데, 여기는 교수님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7개의 센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곳에 건물을 만들므로 해서 건물 자체의 어떤 규모도 크지만 서로 간에 상호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고령군이라고 하는 작은 어떤 그런 곳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 향유가 가능한 시설로서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생각보다 운영 수입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요. 운영 효과도 굉장히 높은 이런 건물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약 한 400억, 43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서천에 있는 봉해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원래 전통시장이 있었던 것을 옮기고 그 전통시장이 있었던 자리에 여기도 여러 가지 교육시설, 노예자시설, 청소년 연수시설, 도서관 이런 것들을 한 건물에 모으고 총괄건축가와 아주 뛰어난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므로써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복합건물로서의 공공시설물을 가지게 된 이런 사례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간을 안에서 설명을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영국의 코비라고 하는 그런 영국 아주 중심부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마을에 있는 한 5만 정도 되는 도시에 있는 청사동입니다. 오늘 제가 사례로 가져온 것은 가능하다면 한 5만에서 한 6천만 정도 되는 남의 분이 참고를 할 만한, 지난번에 저한테 보여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런던이라든지 이런 보스턴이 엄청나게 대도시들의 청사들을 보여주는데 그건 아무런 참고가 저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인구 규모가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남해보다 한 2배 이하 정도 되는 그런 도시들의 청사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개의 건물들을 별도로 해서 현상 설계가 나갔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 설계를 받아들은 그 회사가 이거 한 5만 5천 정도 되죠. 이 회사가 이 두 건물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따지자면 이렇게 제안을 하게 2개를 묶어버리면 설계에서 위반을 했으니까 다 탈락시켜야 되는데 심사위원들이 이 안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아이다라고 해서 이 안을 이제 당선을 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호킨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설계사무소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보시면 밖에서 아주 간단한 어떤 부분입니다. 근데 앞에 이렇게 보시면 위에는 그 공공시설물이고 밑에는 문화시설물로서 하나로서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 건물만 이렇게 하나로서 묶은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그 도로들을 차 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 새롭게 도시의 공간 구조까지 같이 바꾸면서 이 지역이 재개발 프로젝트와 같이 이어지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구가 거의 한 1.5배 가까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들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일본의 그 나가오카라고 하는 이것도 니가타 근처에 있는 데인데 여기에 있는 시티플라자 아우레 나가오카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원래 청사가 외곽에 있었습니다. 좀 외곽, 그러니까 중간에 한 30년 전에 외곽으로 나갔던 청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모아지면서 고치면서 다시 도심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강한 그 전철역 가까운 쪽에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져왔죠. 그래서 그것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그 도심에 이제 전부 다 공동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빈 건물들이 하나씩 생겼죠. 그래서 그 빈 건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의 일부의 공공 기능들을 거기에 넣어줌으로써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도 공공 건축물과 복합하면서 살려나가고, 그리고
시청사도 다목적 홀, 의회, 시청사, 문화공간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만들면서 몇 가지 특징적인 걸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청의 일부를 시가지 유료 건물에 분산함으로써 민간만으로서 활성화 재생시킬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을 공공이 나서서 해줬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여기는 직원 식당이라든지 직원용 주차장을 이 시청사 안에다가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가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싼 청사 내에서의 직원을 위한 음식을 제공해버리면 주변의 가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게와 같이 공유하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시설들을 아예 빼버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설 수 있는 중간에 중정이면서 거실 같은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24시간 계속 오픈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재료도 지역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전부 만들어주고, 시민들에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본인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이익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유지관리도 NPO 법인을 만들어서 시민협동조합 네트워크 나가오빠라고 하는 부처를 통해 가지고 관광민이 합쳐서 같이 운영을 하는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고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땅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청사를 만들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이게 비어져 있는 가는 건물들을 이렇게 다른 시민회관이나 이런 다른 것들과 같이 만들어진 이런 사례입니다. 안에 보시면 여기가 아까 했듯이 중간에 있는 중정 홀 부분. 그래서 이쪽 편이 여기가 의회고, 뭐 여기가 또 시청이고, 또 문화공간이고, 뭐 여기 체육관이고, 그런 것이 중간에 완전히 비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시설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외부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심에 있지만. 그러나 비어주는 부분들을 바깥에 넓게 주차장으로 비어줄 것이 아니라, 주차장은 외곽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주차장들을, 일본은 도심부의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장 전용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주차장들을 대부분 활용하게 쓰고, 그래야 이 주차장 넘어도 되거든요. 그럼 시는 이게 필요한 부분에 아주 중요한 공간들을 오픈시켜서 시민들이 모두 운영하도록 하고, 이런 사무공간, 시청사, 뭐 이런, 그 다음에 여러 청사 건물들을 이렇게 묶어줌으로써 이런 모습을, 여기 의회들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보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내 체육관 같은데 주민들이 와서 내가 활동하는 이런 공간으로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시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광장이 있고, 아니면 시청의 기능이 있고, 민간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두 개를 막 섞듯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안에서, 시가지 바깥에서 이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고, 거기서부터 이 안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는 공장 건물을 바꿔가지고 컨버전해서 시청사로 바꾸는 사례입니다. 이것도 일본 한 38,000명 정도 되니까 아마 지금 남해군과 거의 비슷한 정도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NEC의 공장이 폐쇄가 되고, 이 공장을 술집이나 이런 걸 바꾸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도시가 엉망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가 이 공장을 사고, 그리고 시청사를 이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시청사로 바꾸는 사례입니다. 공사비도 약 우리가 한 250억 정도의 도비로서 해결한 사례이죠. 그래서 대개들 보면 실제 공사비 한 반 정도 되는데, 공장 건물 자체를 바로 시청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장 건물들 크게 공장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르고 필요한 부분들을 넣어서 이 부분은 이만큼 농립시키고요. 여기는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좀 넣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시킨 사례죠. 그래서 처음에 공장만 봤을 때 저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겠지만, 공간을 잘 활용을 하면 이 공장 건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부에서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김희시 시청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인구가 한 5만 명이 채 안 되고요. 그리고 청사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근데
청사를 새로 신축할 비용이 별로 없어요. 재정이 굉장히 약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노화된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근데 그 옆에 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근데 학교가 폐교가 된 것을 보니까 이 학교에 교실로 쓰던 것은 바로 청사로 바꾸기 어려운데 체육관하고 이런 게 큰 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메인 이런 근무 공간으로 하면 그게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 학교를 갖다가 다목적 공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한 190억 정도의 돈으로서 청사를 다시 만들었고, 밖에서 보면 옛날 학교의 운동장 부분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안에 보면 체육관 시설인데 위에 블리치도 놓고 해서 굉장히 예쁜 그런 청사가 만들어진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축한 사례인데요. 이 신축한 사례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청사가 너무 해결적으로 똑같습니다. 오피스 빌딩같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 곳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노화되고 또 지진이 일어난 곳에 가까워가지고 지진에 취약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배려 프리 시설들이 잘 안 되어가지고 그리고 또 부산들이 있고 해서 이걸 새로 해야 된다는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심 안에서 넓은 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현상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같이 이 청사를 시민들과 함께 진화하는 안심하고 안전한 100년의 청사를 만든다. 그리고 도시의 심벌이면서 친근하고 안심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이면서도 작은 숙면의 청사를 만들자 해서 만든 청사입니다. 예, 밖에서 보면 이런 모습의 청사이죠. 대부분의 청사가 굉장히 오피스 건물 안 됩니다. 이는 전부 다 건물마다 별도의 지붕이 있고요. 공간이 있어서 굉장히 친근하고 이런 청사의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이게 기존의 청사가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메인 청사가 이만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만 가지고서는 땅이 좀 좁아서 이렇게 주차장이 있으니 이 건물까지 합쳐가지고 해서 나중에 그 구석구석에 있는 땅을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확보한 땅이 한 10,000제곱미터 채 안 됩니다. 지금 남해 분청사 정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지금 보여드렸던 청사들은 대개 한 8,000에서 남채 안 되는 땅을 가지고 다 좋은 청사들을 만들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들을 중간에 여기에 보면 여기 있고요. 여기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옛날 방적공장을 모델링 현상이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광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걸 바깥이 아니라 청사 중간을 뚫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차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같이 활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고 높이도 여기도 고도지구가 걸려 있어서 13m 정도 되는 집지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면적은 약 한 8,5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집이죠. 그래서 설계도 보면 작은 지붕들이 모여가지고 좀 더 스케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유연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하는 동안에 아까 은평구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사하는 동안에 공무원들이 몇 번이나 옮겨가면서 임시청사, 임시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쓰거나 하는 데 들어가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였기 때문에 공사비가 싸진 거죠. 여기도 보면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청사를 빼고 나머지를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아서 이 청사를 짓고 하나 짓고 옮겨서 쓰고 옮겨하면서 가능한 이 비용 절감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길, 그러니까 폼나는 그런 광장이나 이런 걸 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건물과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활동하는 그런 배려된 공간들을 만들면서 시민들이 평소에 이동할 때도 즐겁고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재료들도 이동해서 나오는 그런 쓰기 같은 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들을 보면
좋은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과연 청사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단순한 행정 업무 정도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봤지만 다양한 기업과 다양한 그 공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소에 대한 이해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예산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얼마에 쓰니까 얼마짜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고 이 남해라고 하는 어떤 지역들을 정말 충분히 잘 반영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설계자나 이런 그 좋은 디자이너의 선택에 그냥 기존의 행정 관행에 의해 가지고 편하게 선정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초기의 사업 기획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변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주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지역에 했던 지자체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서 보고 단순 모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한 추진 체계를 저는 만들 필요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정말 전문가들의 참여를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목표와 사업 규모 같은 것들도 단순히 인구가 얼마고 규모가 얼마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남의 돈이 크가든 줄어들든 업무가 늘어가고 줄어가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유연한 공간에 대한 그런 계획들, 내실 있는 그런 기본 우상이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 방식의 결정 과정이 합리화되어 있는가. 어떤 설계 조건이나 명확한 설계 조건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뛰어난 설계자가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지 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된 사업 목표의 일관된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컨셉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고 단계별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 면밀한 사고 평가를 하고 또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만들 때까지 진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청사는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면서 지역의 활성화의 하나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인적물적의 네트워크의 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청사를 이렇게 입지를 선정하다 보면 자칫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청사를 다른 데로 옮겼을 때 남아있는 이 청사는 대체 어디로 쓸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주시 청사를 옮기고 나니까 한 달 동안 그 청사를 어떻게 쓸지 몰라서 오랫동안 팽개쳐놓고 나중에는 뭐 매각을 한다든지 하다가 이 청소년 해방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런 그 남겨진 것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남은 청사의 관리에 있어서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쉽게 이거 밀어버리고 주차장 쓰지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 반복입니다만 청사는 청사 하나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모든 중추적 기능을 패키지로 옮겨가는 기능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청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라고 하면서 그곳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런 기능이죠. 그러면 옮겨가는 곳은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청사만 든든히 통하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닐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과연 남해군이 지금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해군 청사가 남해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건물이 되고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가장 좋은 건물로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